안녕하세요. 한량쌤의 한자 강의 부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수는 한자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글을 배울 때는 자음, 모음을 배우고 영어를 배울 때는 알파벳을 A, B, C, D 알파벳을 먼저 배우고 일본어를 배울 때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배우는 것처럼 한자를 배울 때는 부수를 배우는 게 가장 기초가 됩니다. 부수를 잘하면 한자를 잘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데요. 부수는 총 214자가 있습니다. 자, 부수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요. 부수를 다 암기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부수는 다 암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처음부터 214자의 전체 명칭과 글자를 완벽하게 외우는 거는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자주 나오는 부수를 위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수 214자를 다 외우는 것보다는 부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한자들 위주로 외우면 한자를 암기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수를 포함했을 때 어떤 뜻으로 쓰일지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고 쌤은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214자의 부수를 전부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기가 많은 아이들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수의 정의로는 부수는 한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수는 한자의 일부분으로 주로 뜻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쓰입니다. 자, 한자를 만드는 6가지 원리 중에서 상형, 지사, 그리고 회의 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 형성자를 포함한 글자들은 한자 중에서 약 80%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수를 파악하고 나머지 글자들을 조합을 했을 때 이 글자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 거야 라는 대체적인 파악과 의미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한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자를 구성하는 부수는 총 214자가 있는데요. 214자를 전체를 암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죠.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수에서 변형되는 글자들도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자, 한자를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이 부수 214자를 마스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의 특징으로는 부수가 가진 뜻이 한자의 뜻과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 원자를 부수로 하는 한자는 대부분의 글자는 말씀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고요. 흑토가 나타내는 글자는 흙에 관련된 성질이나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이 나타나는 글자는 사람에 관련된 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병질, 여기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의 글자들이 병하고 관련된 글자들이 나옵니다. 자, 부수는 위치에 따라서 글자가 변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칼도는 이렇게 써서 성칼도라는 명칭이 되고요. 사람이는 사람인변이라는 부수가 됩니다. 쉬엄쉬엄 갈착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써서 쉬엄쉬엄 갈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부수의 특징으로는 상형자나 지사자들이 대부분 부수의 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형자와 지사자를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부수가 자체가 하나의 글자인 것도 있습니다. 부수가 자체인 글자는 자기가 부수이기 때문에 제가 부수예요. 그래서 제 부수라고 부릅니다. 자, 부수는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의 변형된 명칭에 대해서도, 변형자와 명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수는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자,
첫 번째는 변이라는 건데요. 글자의 왼쪽에 위치한 경우의 부수를 나타냅니다. 글자를 전체로 봤을 때 왼쪽에 나타나는 글자들을 변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는 사람인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수록은 구수록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왼쪽에 나타내는 글자들, 자, 주로 이 왼쪽에 나타나는 글자들을 변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글자의 오른쪽에 위치한 경우의 부수들은 방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자, 앞에서 봤듯이 칼도는 이렇게 세워서 성칼도라는 명칭으로 쓰고요. 자, 우부방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고울읍자가 변형된 글자예요. 이렇게 부수는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부수의 사용 위치별 분류에서 머리 두자라는 글자는 글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머리 윗부분에서 나타나는 글자를 머리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글자는 자, 머리 두라는 글자가 있고요. 밑에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물망이라는 글자가 변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데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가 오고 밑에 글자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를 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이라는 글자는 발은 글자를 봤을 때 머리 밑에 아래에 위치했다. 그래서 발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이 글자는 대표적으로 불화자라는 글자가 점 4개로 표현을 해서 불화발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마음심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이렇게 써서 마음심발 이렇게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수의 사용 위치에 따른 분류 중에 받침이란 게 있는데요. 받침은 글자의 왼쪽에서 아래로 받쳐져서 위치한 경우의 부수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타나는 글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쉬엄쉬엄 갈착, 길게 걸으린, 이시, 그 다음에 달릴 줄들이 글자들이 들어가서 받침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에요. 그리고 어모라는 게 있는데 어모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어모는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범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언덕엄이라는 글자가 생기고 병질엄이라는 글자가 생깁니다. 이 글자들은 안에 글자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부수의 사용 위치별 분류에서 몸이라는 글자는 전체 글자를 봤을 때 글자 안에서 표현되는 글자를 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글자로는 이렇게 써서 글자가 안으로 위치하는 애울위 또는 흔히 말하는 큰 입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제 부수는 글자 자체가 부수인데요. 쉽게 외울 수 있게는 자기 자신이 부수이기 때문에 제가 부수예요. 그래서 제 부수라고 외우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수는 한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214자를 전체적으로 다 암기하기보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에 따른 암기 방법을 생각하고 각 글자를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뜻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간다면 한자를 암기하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부수를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과 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